자, 이제 시장을 조금 후벼 파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늘 시장을 대할 때는 수치에 근거한 객관적인 냉철한 대응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최근에 이 변동성은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미쳐버리겠다 뭐 이렇게 애들이 하는데 투자자분들은 일정 부분은 어제까지는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수하자니 상당히 두려운 위치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 열길 물 쏘고 나는데 산길 사람 쏘고 날 수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덕스러움 뭐 그쪽에까지 이 얘기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또 뭐 항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 변덕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뭐 사실은 트럼프 이번에 속내를 드러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때리고 싶은 쪽은 중국인데 네, 이제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이제 때리면서 185개국에다 부과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좋게 해석하면. 근데 이제 다른 베트남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을 텐데 베트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러면 이제 모든 지금 상호 관세를 강하게 부과받은 동남아 국가들은 그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걸로 보이고요.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에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40% 이상, 43%, 뭐 46%뭐 이렇게 받았는데 네, 캄보디아가 미국에 뭐 얼마나 수출하냐 그러는데 거기 의류라든지 뭐 신발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중국산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가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회 수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아 진짜 저게 신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공포심을 만들어 놓고 하루아침에 지금 갑자기 SNS로 뭐 유예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를 맞았는데 네. 이게 10%로 줄었다고 지금 굉장히 환호하는 거죠. 근데 유예잖아요, 유예. 90일간 유예.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걷어낸 거는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유예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렇죠. 또 취소할 수 있고 뭐 또 다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은 있는데 그렇죠. 협상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 오면 90일 안에도 뭐 언제든지 다시 너네 나라만 25%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교역 대상국 중에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이 125%를 맞았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닥 반가운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나 IT 수요는 대부분 약간 중국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쪽에 이제 내수 시장이 더 크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뭐 우회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물량들은 좀 줄겠죠. 중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되는데 그건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인 것까지 우회 수출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데 우회 수출을 막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중국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185개국 중에 184개국은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은 쪽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거고 브라질 같이 원래 10% 맞았던 데는 뭐 그냥 기분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졌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그냥 지금 이 한마디에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추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리 손절했던 분들 또 너무 섣불리게 또 뭐 사셨던 분들 오늘 네. 만약에 고점에 사시면 또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이럴 때는 좀 안 좋다. 네. 조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좀 여유롭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약간 9.11 테러 같은 일이 한번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자리도 아직 못 왔는데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죠. 네. 하이닉스 20만 원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오늘 11% 올랐는데도 18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제자리도 못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너무 여기서 지금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 맞는 공감도 되지만 또 일각에서는 저는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조금 무게감 있게 와닿는데 이성웅 차장이 느끼시기는 어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이제 무역 백서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협상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장이 변곡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어떤 랠리 부분 또 이제 낙폭이 만회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트럼프 또 이제 뭐 이 중국이 어떻게 협상을 시작하는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은 좀 반등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관세 유예라는 부분은 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은 거의 그냥 후순위고요. 이 중국을 통해서 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좀 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약간 이용한다는 느낌도 좀 많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떤 대화 무드로 가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이 증시에 대한 어떤 반등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안심을 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말 거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개별 종목처럼 올리는 걸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 쪽에서 이 입김이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좀 작용을 가장 크게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뇌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어떤 하나 둘씩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반등을 좀 이용하면서 뭐 추격 매수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위험 리스크가 많이 좀 따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뭐 일단 안심할 때는 아직 이르고 이르다. 뭐 낙관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더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공격하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하여튼 모르죠. 앞으로는 모르는데 어찌됐건 중국의 반응도 어제는 강경일변도였지만 끝에 항상 내용을 남겨놓는 거는 대화 창구는 열어뒀다. 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25% 지금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그 말은 해놨잖아요. 네. 이게 대화에 나와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해요. 어제 중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 국유은행들한테 달러 매수를 보류시키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막 투매가 일정 부분은 연계성이 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화들짝 놀랐죠.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겁먹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보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채권 시장의 흔들림이 더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갔으면은 물론 최후의 방패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는 미국 페드입니다. 연준이 나서서 뭔가 또 막 했겠죠. 그러면 시장 방어가 됐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은 사이가 이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또 물가지표도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참 산식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일단 뭐 시장을 그렇다 치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섹터로 가서 반도체. 아직 관세가 명확히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10%선 그 이상일 거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하락했잖아요. 요게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좀 줘요? 아까 뭐 18만 원에서 SK하이닉스 뭐 20만 원에서 18만 원 왔는데 뭐 이거 아직 멀었다? 네. 그렇죠.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축소 가능성. 그러니까 MS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몇 개를 이제 취소하면서 약간 사업을 보류한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뭐 건물 하나 뚝딱 짓듯이 짓는 게 아니라 보통 규모가 뭐 축구장의 몇 배 뭐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런 것들을 부지 마련이라든지 여러 사업성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100개 하겠다고 하다가 한 세네 개 취소하니까 뭐 AI 버블론 또 얘기 또 나오죠. 이게 뻑 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시대를 역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버블은 아니고 이게 가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이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사재기 현상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꺾였고 거기에 이제 관세 이슈까지 붙으면서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뭐 SSD 정도밖에 없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중국 쪽에 뭐 대만 이런 데서 이제 그 가전제품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범용 반도체들이 관세를 맞게 되면 부품이었던 뭐 덜 팔리겠죠. 한마디로 제품이 완제품이 덜 팔리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또 레거시까지 이제 침범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5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제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또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AI의 이제 B2B 시장에서 B2C 시장으로의 확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뉴트럴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좀 애매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진짜 급락이 나왔을 때 샀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18만 원 왔는데 또 여기 사가지고 좀 애매한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중장기로 저는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 베팅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안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 하시면 되는데 길게 보시면 사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죠. 네. 저는 하이닉스 뭐 적어도 PBR 2배 이상은 넘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지금 자리는 저가 뭐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반도체 탑픽도 여전히 SK 하이닉스지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지금 다시 55만 6천 원대, 7천 원대 이렇게 오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레거시 쪽에서 지금 2분기 회복론, 3분기 회복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근데 2분기 실적은 또 잘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의구심이 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그래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반등폭은 제일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은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1분기 때 이 SK하이닉스가 이 디램 쪽에서의 이 매출 그 출하에 대한 오랜만에 좀 처음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1위를 찍었거든요. 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제치면서 1위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뭐 펀더멘탈이나 이쪽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여전히 지금 뭐 SK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뒤흔드는 거는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그전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관점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는 저평가 구간 확실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부분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과거에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저평가 구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약간 좀 공급자 쪽에서의 어떤 시장이 좀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이구한신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쪽에서의 이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미국 쪽에서의 우조나 어떤 주가에 대한 흔들림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는 조금
계속 좀 보수적인 좀 약간 스탠스고 이성우 차장은 반도체는 지금 공격. 예, 사도 괜찮은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가격이 16만 원대는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예, 예. 18만 원 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망설여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서 20만 원 뚫고 25만 원, 30만 원 갈 것 같은 자신감이 있냐? 하이닉스를 지칭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삼성전자는 그럼 지금 사가지고 6만 5천 원 갈 자신감이 있냐? 그 이거에는 약간 좀 단기간에는 의구심이 좀 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들이 해소가 돼야 그런 일이 갈 텐데 여전히 이제 중국을 때리고 있는 부분이 좀 크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완료돼서 다시 이제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베타가 하이닉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등락폭이.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악재가 나왔을 때 오늘 또 오후에 막 갑자기 중국이 또 때린다. 뭐 같이 보복 관세한다 그러면 하이닉스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반도체를 건드려? 물론 반도체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각오는 일단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만 반도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만 뭐 이거 대안이 있겠죠. 저도 근데 중국하고는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죠. 다 연대해서 대항하면 네. 사실은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뭐 예. 공격하고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묵직함의 어떤 시그널은 좀 한 번쯤은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맨날 가서 고심거리고 뭐 알았어요. 뭐. 지금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의 뭐 기술이겠지만 너무 우리가 피해자적인 입장을 가는 건 아닌가. 주식시장도 똑같지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야 로봇 쪽을 좀 볼까요? 물론 반도체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데 시장이 하도 요동을 치다 보니까 덮여버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의 TPU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인공지능의 또 다른 ASIC 주문형 반도체인데 뭐 NPU,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CPU, GPU, NPU, TPU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전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궁극지향점은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은 뭐 접합점들이 계속 찾아지고 있을 텐데, 자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성훈 차장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좀 많이 좀 관세 이슈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구글이든 또 이제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이 로봇 사업 쪽에서의 투자 러시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로봇 관련 주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라고 좀 판단이 좀 필요할 때는 로봇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지금 뭐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 구글도 뭐 그렇고 약간의 좀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은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이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오히려 지금 그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더 다른 산업 로봇과 협동 로봇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중국과 미국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어떤 그 휴머노이드 사업 쪽을 지금 중국이 약간 좀 앞선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판매 부분은 뭐 테슬라도 올해 그 뭐 대수나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이미 지금 중국 쪽에서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부분 판매를 지금 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어떤 이 로봇 쪽에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좀 지금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보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이건희 대표는 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로봇주들은 제가 연초부터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네,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다시 긍정으로 돌아서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뭐 가격에 따라서 주가에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주가에 그때 좀 전략은 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로봇 종목이 많은데 종목이 많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여러 가지를 다 하기 어렵죠. 그러면 종목을 추리는 게 중요한데 저는 대표적인 종목은 지금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LG의 입김이 가장 센 그리고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로보티즈 정도 두 개 정도를 보시는 게 맞는데 로보티즈가 최근에 마지막에 좋았고요. 레인보우는 연초에 좋았습니다. 삼성에 인수되면서. 근데 지금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갔던 게 13만 원대, 14만 원 정도에서 40몇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네. 이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자리는 한번 다시 들어가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주들 제가 이렇게 왜 가격을 말씀드리냐면 로봇의 지금 모멘텀은 실적이 아니고 나중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인데 성장의 기대를 뭘로 하냐? 대기업의 투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돈 못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로봇 기업 중에 돈 잘 버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흔한 말로 큐렉소 같은 이제 의료용 로봇 만드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더 좋습니다. 네. 그 정도이니까 사실은 지금 로봇은 실적을 보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로보티즈를 좋게 보는 건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요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삼성과 협력을 한 자회사가 된 이후에 지금 카이스트 부근에 지금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네. 삼성 직원들과 같이 협업해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스타트하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뭐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사실 아직 관련이 없잖아요, 로봇은. 네. 이게 좀 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뉴스에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또 볼리라는 로봇 가정용 로봇도 내놨고 뭐 거기도 제미나이 뭐 탑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 쪽에 있는 방산 기업 쪽에 또 이제 그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또 납품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뭔가 이제 그 로봇을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성과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네. 근데 물론 주가는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하지만 모멘텀상으로는 지금 정도 자리면 충분히 한번 재도전해 보셔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 내가 투자 금액이 100이 있으면 한 5 정도 해야지 이거는 뭐 10 하기도 사실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단점이 무슨 로봇 뭐 로봇이라고 엉키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막 열풍처럼 네. 주가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연초에 급등했을 때는 이건희 대표의 말처럼 난 좀 부정적입니다라고 하신 게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주가가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한 번에 식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실적이 조금 산물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자. 근데 이게 너무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로봇은 너무 외형 껍데기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데 뭐 가속기, 감속기, 뭐 관절. 근데 사실 브레인이라고 하는 로봇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사실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좋게 보이고 만약에 물리적인 거라면 현대차, 그렇습니다.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좀 큰 시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너무 앞서 나갔나? 저는 사실 현대차가 이번에 관세 이슈만 아니었으면 네. 사실 자동차로 돈 잘 벌고 로봇까지 붙으면 사실 더 갈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밸류션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테슬라와 거의 사업 구조가 똑같은데 네. 왜 테슬라는 PER이 80배, 100배고 현대차는 5배도 안 되냐? 이거 참 의문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값을 좀 받아야 되는 건 늘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뭐 어찌됐건 정상화가 되면 빨리 자리 잡겠죠. 자, 결론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이 됐건 아니면 반도체가 됐건 시장이 됐건 어떤 결론을 이성웅 차장은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지금 어떤 더 추가적인 자금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 좀 포트에 대한 부분을 좀 변화를 좀 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온 이후에는 시장은 변곡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고 변곡이라는 거는 어떤 변곡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의 상승 랠리가 이제 일회성이나 잠깐 스팟으로 되는 그죠. 그 전에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반응이 좀 거칠거나 예상보다 조금 세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요, 중국이 아마 좀 약간의 그 최소한 협상하려는 의지라도 조금만 보인다고 한다면, 네. 특히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라도 네. 하는 하는 순간은 그동안의 시장이 떨어졌던 낙폭을 만회하는 과정으로 잘 갈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2,600 뭐 이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자사 현금 부분을 더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던 종목으로 약간 포트 변화를 주는 게 확인해보고 하자. 네, 네,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약간 긴 호흡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건희 대표는 사실 이거 확인하고 하면 제일 좋긴 한데 확인하면 또 못 벌죠, 돈을. 벌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항상 그 알고 하면 먹을 게 별로 없고 모를 때 하면 무섭고 네. 항상 주식 투자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 뭐 신규 자금 현금이 많으셔가지고 막 사실 분들보다는 다 대부분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연초부터 시장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줄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오히려 신용 때문에 지금 트럼프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잘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오늘보다는 내일까지 한번 보시고 내일 만약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살짝 네, 반작용.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히려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보시면 하락 시기에 이게 돌아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포트 조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시원찮은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럼 사실 그 종목은 그닥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종목은 좀 과감하게 털어내고 오히려 새로운 종목을 좀 바꾸는 그런 시기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후벼 파기 잘 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